여러분들은 요즘 무엇 때문에 행복하신가요? 아니면 무엇 때문에 불행하신가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태어나지만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이것저것 많은 것들을 안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안고 살아가는 수많은 것들 중에는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줘서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도 있지만 반대로 나쁜 영향만 줘서 인생의 노년기를 점점 불행하게 만들고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점점 불행하게 만들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공감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을 점점 불행하게 만드는 첫 번째는 과도한 기대입니다. 누구나 나이가 들면서 가족, 친구, 이웃에게 기대를 하게 됩니다. 자식들이 나를 찾아와 주길 바라고 친구나 이웃이 나의 어려움을 이해해 주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가 지나치면 오히려 상처와 실망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자식이 내 곁에서 나를 보살펴주고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해주길 바라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자식들도 그들만의 삶과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기 어렵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실망하고 서운한 마음이 쌓이게 됩니다. 이러한 기대가 계속되면 자식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큰 상처가 됩니다. 왜냐하면 자식이 나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자식을 미워하게 되거나 우리 스스로를 외롭고 불행하게 만드는 악순환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기대가 크면 클수록 실망도 크고 그 실망은 곧 자신을 향한 분노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기대를 줄이는 것이 나와 가족 모두를 위해 필요합니다. 그러면 기대를 줄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는 상대방이 나의 기대에 맞춰 행동하지 않더라도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포기하거나 체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마음을 키우는 것입니다. 자식이 나를 자주 찾아오지 않더라도 그들의 생활에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하고 오히려 그들이 잘 지내기를 응원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이 있을 때 우리는 자식과의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실망을 줄이고 나 자신의 마음도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기대를 줄이는 것은 자식뿐만 아니라 친구나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나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지 않거나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 때 우리는 서운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친구도 그들만의 삶과 고민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모든 것을 기대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구와의 만남이 항상 즐겁지 않을 수도 있고 때로는 실망스러운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순간에도 기대를 줄이고 그들의 상황을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면 오히려 관계가 더 돈독해질 수 있습니다. 기대를 줄이는 것은 단순히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마음을 지키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기대가 크면 그만큼 스트레스와 불안도 커집니다. 이러한 불안과 스트레스가 쌓이면 결국 나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기대를 줄이는 것은 나의 마음을 보호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기대를 줄인다고 해서 관계를 포기하거나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대를 줄이는 것은 나의 행복과 평안을 위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오히려 더 건강하고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자식에게 지나친 기대를 하지 않으면 자식이 나를 찾아올 때 그 순간을 더 즐겁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또한 친구들에게도 큰 기대를 하지 않으면 그들과의 작은 만남 하나하나가 더 소중하게 느껴지고 자연스럽게 관계가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기대를 줄이기 위해서는 나의 마음을 채우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자식에게 기대하지 않고도 나 스스로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취미나 활동을 만들어 보세요. 친구들에게 큰 기대를 하지 않더라도 나 자신에게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보세요. 산책이나 운동, 독서, 봉사활동 등을 통해 나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 자신을 채우는 방법을 찾으면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대를 줄이는 과정에서는 감사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식이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친구들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감사의 마음을 가지면 나의 기대와 불만이 줄어들고 현재의 나와 주변 사람들을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대를 줄이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쌓여온 기대와 습관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지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나의 생각과 마음을 바꿔나가는 연습을 해보세요.
자식의 삶을 응원해주고 친구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나 스스로를 돌보고 사랑하는 연습을 하세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나의 마음이 더 편안해지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점점 불행하게 만드는 두 번째는 쓸데없는 인간관계입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 여러 사람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젊었을 때는 인맥을 쌓고 넓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이나 직장 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 모임에 참여하게 되지요. 사람들과 어울리며 쌓은 경험과 기억이 삶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관계의 양보다는 질이 중요해집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이름만 알고 있는 사람의 경조사에 가기 위해 시간과 돈을 소비했던 경험이요. 나와 깊이 있는 관계를 맺은 사람도 아닌데 사회적 의무감이나 예의 때문에 참석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적이 많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귀한 시간과 비용을 지출하게 되지요. 이런 관계가 쌓이다 보면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쏟아야 할 시간과 에너지를 빼앗기게 됩니다. 젊은 시절에는 이러한 인간관계가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업을 하거나 사회활동을 할 때 많은 사람과의 인연이 기회로 연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러한 기대는 오히려 나를 지치게 만들고 결국엔 실망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건강이 나빠지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을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가까운 사람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과거의 인연을 붙들고 그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씁니다. 이는 우리 삶에 불필요한 부담을 더하는 일일 뿐입니다.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사람들은 외로움을 피하기 위해 더욱 많은 사람과 어울리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면 외로움이 커지기 때문에 인간관계를 통해 그 공허함을 채우려 합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관계는 대부분 진정한 위안과 즐거움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상처를 받을 가능성만 커지게 됩니다. 나와 진정한 마음을 나누지 않는 사람들과의 억지스러운 관계는 결국 나를 더 외롭게 만들 뿐입니다.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줄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상대방과의 관계를 끊는 것이 무례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까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나의 행복을 위해서는 이러한 관계를 정리하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관계를 정리한다는 것이 그 사람을 완전히 내 인생에서 지운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단지 내가 그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할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관계의 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단순히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진정으로 의미 있고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만족감을 느끼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함께 있을 때 편안하고 나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내가 그들에게 무언가 적극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더욱 깊게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오랜 친구와의 관계를 생각해보면 쉽게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혹시나 새로운 인간관계를 어쩌다 맺게 된다면 조금은 신중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인지, 나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사람인지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혹은 사회적 예의 때문에 관계를 맺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자신이 원하지 않는 모임이나 만남을 거절하는 것도 중요한 기술입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거절이 매우 어렵게 여겨집니다. 하지만 내가 정말 원하지 않는 모임이나 만남을 억지로 계속하다 보면 나 자신이 힘들어지고 결국 그들과의 관계도 오래가지 못하게 됩니다.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줄이고 의미 있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시간을 쏟을 수 있게 되면 삶의 질이 눈에 띄게 좋아집니다. 가족이나 친한 친구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그들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취미 생활이나 건강 관리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게 됩니다. 노년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단순히 외부의 조건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바라보고 나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줄이는 것은 그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사람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정리하고 나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과정입니다. 이제는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진정으로 의미 있는 곳에 투자해 보세요.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노후는 더욱 빛나고
행복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점점 불행하게 만드는 세 번째는 집안의 물건입니다. 집안의 물건을 줄이는 것은 단순히 공간을 비우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삶을 더 가볍고 자유롭게 만드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물건들을 쌓아가고 그 물건들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해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젊었을 때는 새로운 물건을 사면서 행복을 느끼고 또 그 물건들이 나의 생활에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물건들은 점점 짐이 되고 우리 삶을 더욱 더 복잡하게 만듭니다. 어린 시절부터 우리는 물건을 소중히 여기며 자랐습니다. 부모님이 아껴 쓰고 모아둔 물건들이 많았고 당시에는 물자가 풍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물건이 소중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인지 물건을 쉽게 버리지 못하고 또 나이가 들어서도 물건을 쌓아두는 습관이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입니다. 집에 쌓인 책이나 오래된 가전제품, 옷장 가득한 옷들을 보면 이 물건들이 과연 나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물건을 줄이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물건 하나하나에 추억을 담고 있으며 그 물건들이 나의 삶의 일부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특히 옷장에 걸린 옷이나 서랍 속에 들어있는 오래된 편지, 앨범 속 사진들은 단순한 물건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물건들을 버린다는 것은 곧 그 시절의 나의 기억과 추억을 버리는 것 같아서 마음이 편치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물건을 버린다고 해서 그 추억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진정한 기억은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있으며 물건은 그저 그 기억을 상기시키는 매개체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나이가 들어가면서 불필요한 물건을 정리하고 집안을 더 단순하고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필요 없는 물건들을 정리하면 집안이 넓어지고 마음의 여유도 생기게 됩니다. 또한 물건이 적어지면 청소와 정리의 수고도 줄어들어 일상생활이 더 편안해지고 스트레스도 줄어들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의 정리만이 아니라 마음의 정리와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물건이 적어질수록 마음의 짐도 덜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체력과 에너지가 젊을 때만큼 좋지 않기 때문에 많은 물건들을 관리하고 정리하는 것이 더 힘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건강 상태가 좋지 않으면 물건을 정리하다가도 쉽게 피로를 느끼고 정리해야 할 물건들을 보면서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물건이 많은 집안에서는 물건을 찾는 데에도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나이가 들수록 기억력도 감퇴하기 때문에 어디에 무엇을 두었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물건을 찾지 못해 애를 먹거나 이미 있는 물건을 또 사게 되는 일도 생깁니다.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필요한 물건이 계속 쌓이게 되고 집안은 점점 더 복잡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물건을 줄이고 집안을 더 깔끔하고 단순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먼저, 내가 정말로 필요한 물건과 그렇지 않은 물건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물건은 앞으로도 사용할 일이 없을 가능성이 크다는 기준을 세워보세요. 예를 들어 옷장에 옷이나 서랍에 들어있는 오래된 문구류, 가전제품 등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정말 필요한지 생각해보세요. 만약 그 물건이 1년 동안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다면 앞으로도 사용할 가능성은 매우 적습니다. 그렇다면 과감하게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필요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물건이 나에게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주는지를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예쁜 접시나 장식품이 집에 많더라도 그것이 나에게 특별한 의미나 기쁨을 주지 않는다면 굳이 그 물건을 집에 두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물건을 정리하다 보면 진정으로 나에게 소중하고 필요한 물건들만 남게 됩니다. 물건을 정리하는 또 다른 방법은 나눔입니다. 내가 사용하지 않는 물건이라도 다른 사람에게는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주변의 가족이나 친구, 이웃들에게 나의 물건을 나눠줄 수 있습니다. 나눔을 통해 물건을 정리하면 단순히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의미와 만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기부를 통해 물건을 정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내가 사용하지 않는 물건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되면 그것이 그들의 삶에 도움이 되고 나 또한 마음의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모든 물건을 정리하거나 나눔하려 하면 쉽게 지치고 포기하게 되기 때문에 하루에 한 공간씩 또는 한 종류의 물건씩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날에는 거실의 잡동사니를 정리하고 둘째 날에는 옷장을 정리하며 셋째 날에는 서재의 책들을 정리하는 식으로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체계적으로 정리하다 보면 어느새 집안이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을 것입니다. 물건을 정리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리의 목적을 항상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단순히 청소나 정리의 의미를 넘어서 우리의 삶에서 진정으로 소중한 것들, 그리고 앞으로의 삶에서 더 집중해야 할 것들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점점 불행하게 만드는 네 번째는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태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말이 많아집니다. 젊은 시절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후배나 자식들에게 조언을 하고 싶어지지요. 그동안 쌓아온 삶의 지혜와 노하우를 전하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그러나 이러한 마음이 상대방에게 전달될 때 그것이 단순히 조언으로만 들리지 않고 잔소리나 충고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말하는 사람의 의도와 달리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부담스럽거나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당혹감을 느끼고 오히려 오해와 갈등이 생기기 쉽습니다. 특히 가족 관계에서 이러한 문제가 자주 발생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또는 형제끼리 서로의 인생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때 그 말이 상대방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지나친 간섭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이 자식의 인생에 대해 지나치게 참견하거나 강요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 자식은 거부감과 반발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세대 차이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방식의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젊은 세대는 그들만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고 이를 지키고 싶어 합니다. 반면 나이 든 세대는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조언을 해주고 싶어 하지만 그것이 상대방에게는 나의 방식을 강요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무슨 말을 했느냐가 아니라 상대방이 나의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을 하는 방식과 내용을 조절하여 상대방에게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 말을 하면서 스스로 감정이 격해지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경험을 합니다. 특히 화가 나거나 불만이 있을 때 그 감정을 말로 표현하다 보면 상황이 더 악화되기 쉽습니다. 이럴 때 말을 줄이고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연습을 하면 그 상황에서 벗어나 나의 감정을 더 잘 다스릴 수 있게 됩니다. 말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중요하지만 내가 할 말을 줄이고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은 관계를 더 깊고 의미 있게 만듭니다. 우리는 흔히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하느라 상대방의 이야기를 제대로 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상대방과의 소통을 방해하고 그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자신의 고민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저 들어주기보다는 조언이나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 그 사람은 단순히 조언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들어주고 이해해주기를 원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오히려 상대방의 말을 공감하며 들어주는 것이 훨씬 더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 나의 의견을 말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먼저 듣고 그들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은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나와의 관계에서도 더 많은 신뢰와 애정을 느끼게 됩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친구나 이웃 간에도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우리가 더 많은 말을 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들으려고 할 때 관계는 더 깊어지고 서로의 이해와 공감이 더 커집니다. 이러한 연습은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자신의 생각을 표현해왔기 때문에 말을 줄이고 침묵을 유지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더 많은 것을 이해하고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말을 줄이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신뢰입니다. 우리가 지나치게 많은 말을 하거나 지키지도 못할 말을 할 때 상대방이 우리의 말을 신뢰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말을 하다 보면 순간의 감정에 휩싸여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말이나 나중에 후회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말을 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고 그 말이 정말 필요한지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를 고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는 말을 줄이고 듣는 연습을 통해 상대방과의 관계를 더 깊고 풍요롭게 만들 수 있고 침묵과 경청을 통해 나의 감정과 생각을 정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나의 성장을 위한 중요한 과정이며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말을 줄이고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감정에 공감하는 것이 진정한 소통의 시작이며 나와 상대방 모두를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의 인생을 점점 불행하게 만드는 다섯 번째는 고집입니다. 고집은 우리가 살아오면서 형성된 경험과 가치관을 바탕으로 자신의 의견과 행동을 굳게 지키려는 성향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이러한 고집이 더 강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이는 자신이 걸어온 길과 살아온 방식에 대한 확신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고 삶의 불확실성에 대한 일종의 방어기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집은 때로는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발목을 잡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악화시키며 심지어는 나 자신을 고립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고집을 줄인다는 것은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들을 포기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는 자신의 의견과 다른 사람의 의견을 균형 있게 바라보고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는 법을 배우는 걸 의미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본인의 생각이 굳어지고 새로운 정보나 다른 의견을 받아들이는 것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이는 단순히 고집을 피우고 싶어서가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자신이 살아온 방식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증명하고자 하는 심리에서 비롯됩니다. 오랜 시간 회사에서 관리자나 리더의 역할을 해왔다면 가정이나 사회에서도 자연스럽게 자신의 경험과 권위를 바탕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이를 따르도록 하는 습관이 생깁니다. 이러한 태도는 직장에서는 효과적일 수 있지만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는 갈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족이나 친구들은 직장 동료와 달리 수평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정에서나 친구 사이에서는 의견을 조율하고 타협하며 서로의 생각을 존중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또한 고집이 강해지면 자신이 틀릴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게 됩니다. 이는 새로운 사실이나 상황에 적응하는 데 방해가 되고 자신의 생각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더 큰 고집을 부리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자신의 삶의 방식을 선택하고자 할 때 부모는 자식의 행복을 위해 본인이 옳다고 믿는 길을 제시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자식은 부모의 의견을 존중하면서도 자신이 선택하고 경험하며 배워나가길 원합니다. 이때 부모가 자신의 의견을 계속 고집한다면 자식은 부모와의 대화를 피하게 되고 부모와의 관계에 거리를 두려고 할 것입니다. 결국 부모와 자식 간의 소통은 단절되고 서로의 감정에 상처를 입게 됩니다. 고집을 줄이는 것이 단순히 다른 사람의 의견에 무조건 동의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다른 사람의 생각을 존중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며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생각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믿고 그 생각을 고수하려 합니다. 그러나 모든 생각이 언제나 옳을 수는 없으며 상황에 따라서는 변화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나의 의견을 주장하기 전에 그 의견이 정말로 모든 상황에 적합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대안이 있을 수 있는지를 생각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집을 줄이는 방법 중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는 경청이 있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듣기보다는 다음에 내가 무슨 말을 할지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다 보면 상대방의 진심을 놓치게 되고 결국 자신의 말만 하며 고집을 피우게 됩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들의 감정을 이해하고 그들이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나의 고집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고집을 줄이는 것은 우리가 더 성숙하고 유연한 사람이 되는데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경험을 하게 되고 그 경험들이 나의 고집을 강화시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경향은 새로운 것을 시도하거나 변화에 적응하는 것을 어렵게 만듭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변화에 더 잘 적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집을 줄이고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면 우리는 더 많은 기회를 잡을 수 있고 더 많은 성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성숙은 나의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다른 사람의 생각과 의견을 수용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나의 생각을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기술의 발전이나 사회의 변화로 인해 새로운 생활 방식이나 규칙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는 이러한 변화에 비교적 빠르게 적응하지만 나이가 있는 세대는 이러한 변화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집을 부리고 변화를 거부하면 우리는 새로운 시대에 뒤처지게 되고 소통의 단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것을 배우고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은 나이가 들어서도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는 나의 고집을 내려놓고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들의 생각과 의견을 받아들이고 나의 생각과 조화시키다 보면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더 많은 것을 경험하며 더 많은 성장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나이 들어서도 우리는 변할 수 있고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고집을 줄이고 마음을 여는 것, 그것이 우리를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하루하루 조금씩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으며 더 편안하고 행복한 노후로 조금씩 변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작은 변화가 큰 행복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삶의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건강하고 행복한 나날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